안녕하십니까. 올 가을에는 가을비가 아주 자주 내리는 편인데 또 지금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사무실 옆에 수선집이 있는데 제가 이제 키에 비해서 이 팔이 조금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기성복을 사니까 항상 옷을 사면은 이 손이 여기까지 덮여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자르라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몇 번 들렸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무뚝뚝하고 했는데 이제 몇 번 가서 얼굴 익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주를 상담하고 장명도 하고 또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렇게 또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오래 하시는 것 같은데 돈 좀 많이 버셨죠? 그랬더니 이제 지난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복도 없고, 그래서 돈 복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신재 타령을 하시는데 실제로 사주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런 사주, 특히 이제 괴강이 있으면 여자 사주에 괴강이 있으면요, 이 남자가 좀 우습게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렇게 마음먹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툭툭 던지면 그 남자가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괴강이라든가 이 백호, 그 다음 양인 이런 강한 살이 있으면요, 사주가 조금 시작해도 굉장히 기질이 강해요.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남자들이 오히려 위협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런 그 마누라하고 같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만만치 않으신데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 이게 사주가 만만치 않은 사주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렸을 때 힘들게 옛날 농촌에서 다 똑같죠 뭐.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만 나오고 어떤 친척이 이렇게 이제 소개해가지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의상실. 지금 의상실이라는 말이 좀 낯설죠. 저희 어렸을 때는 의상실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밥만 먹고 돈은 이제 안 먹고 이러면서 처음에 다 그렇게 하잖아요. 일본 말인데 뭐 시단으로 심부름하고 청소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가업이라든가 이 재봉지라는 거 그거는 뭐 처음부터 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요거 잘라라 이제 그걸 자르고 그다음에 재봉도 이렇게 간단한 거 요거 좀 이렇게 한번 박아봐 이렇게 좀 그런 것부터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6살부터 25살까지 10년 동안 했더라고. 그래서 25세 이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5년 만에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뭐 전혀 대책이 없잖아. 그래서 그때 남매 그때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라는 게 없잖아. 어렸을 때 배운 게 그거니까. 이제 그거를 조그맣게 시작을 해서, 뭐 죽을둥살둥 열심히 해야 되니까. 왜냐면 이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방법이 없잖아. 자녀들 키워야 되니까. 뭐 방법이 없죠. 열심히 하는 건들밖에 없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본인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굉장히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그 마무리를 아주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와요. 그래서 지금 60이니까 한 40년 정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고 치면은. 근데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그 나름대로 아주 손재주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자녀분들도 다 이제 결혼시키고 혼자 그냥 어차피 하던 거니까 계속 하신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직업병 때문에 이렇게 고개 숙여서 이 바느질하고 재봉하고 이 가오질 하다 보니까 이 목이 항상 이렇게 숙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등살 이게 결리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파스 붙이고 뭐 이렇게 해도 잘 안 낫는다는 거. 근데 이거 직업병은 날 수가 없죠. 자, 그런 자세가 계속 한 자세를 유지하다 보면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시달리는 건 그게 크게 없고 돈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쓸 일이 크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면은 상당히 좁아요. 이렇게 작업다이 조그맣게 해놓고 미싱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손님들 오면 좀 앉아있으면 뒤에 등받이도 없는 거 이렇게 원형으로 된 의자 하나 딱 있어요. 그러니까 가면은 기다릴 수가 없어. 몇 시까지 오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가야지. 그 안에 좁아가지고 어디 있을 수도 없어. 그런 상태였는데 그 옆에 창고 공간이 좀 있더라고. 그거를 좀 늘려서 이제 테이블도 하나 좀 이렇게 놓고 조금 살만하니까 견딜만하니까 너무 그동안 지저분하고 손님들한테 미안하기도 했는데 이거 좀 손 좀 수리를 할 수 있는 운이 있습니까? 이렇게 아니 그 이런 게 무슨 운이 뭐가 필요해요? 그냥 하시면 되는 거지 했더니 그래서 그걸 하고 좀 그래서 이제는 좀 편하게 단골 오시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좀 앉으시라고 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아니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사주를 풀어드릴 테니까 사주를 한번 이렇게 불러주십시오 해가지고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이 사주를 한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신축생이니까 자 62 소띠 을미월 개축일 임술시에 태어나서 이 사람 특징 보면은 지금 토가 많죠. 하나, 둘, 셋, 네 개 바닥에 다 토로 되어 있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벌써 그냥 이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거 있잖아. 화개살. 화개살은 원래 고독한 명예를 갖는다 이렇게 보통 얘기가 나오는데 그 대충 우리가 화개살이 많으면 우리가 중팔자라고 해. 고독하죠. 스님이라는 사람이 고독하지 거기서 뭐 재밌고 즐거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불공들이고 자기 수양하고 공부하는 건데 그러면서 외롭고 힘들지만 나중에 이제 명예를 득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경우 성철 스님 같은 경우 또 법정 스님 그런 분들 얼마나 명예가 근데 그거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견뎌야지 그 대가로 명예를 얻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지금 이 토가 이렇게 4개를 깔려 있죠. 자, 그다음 이 상태에서 주인공이 개수인데 이 개수의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게 이제 습인데 차가운 기운하고 이제 습한 기운이 이렇게 있다고 보는데 이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주위의 사람들을 전부 다 현실성이 있게 쉽게 해서 현실적으로 돈 벌 수 있는 걸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거예요. 이 개수 자체가 머리도 굉장히 좋아요. 개수 자체가 수니까 기억력 좋고 머리 좋고 지혜롭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 보면 축이라든가 이 미 이런 경우는 이 토 자체가 지금 쓸만한 토가 하나도 없죠. 다 얼어 있고 이건 삼복토의 토. 이거는 이제 이 가을이니까 이 조한 상태죠. 이 술은 다 말라 있는 상태. 모든 자, 이 지금 식물 같은 경우는 가을 되면은 수분이 다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말라버린다고. 그러니까 잎새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잎새 다 떨어뜨리게 되고 최소의 몸만 가지고 이제 겨울을 나야 되기 때문에 이 가을 기운이 굉장히 조한 기운이에요. 그다음 여기 이 자체가 생명력이 하나도 없죠. 뭘 할 수 있는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개수가 있는 사람들은 여기를 어떻게든지 간에 다 쓸 수 있는 즉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것을 이렇게 마련해 준다는 거야. 이 개수가 상당히 좋은 숫자죠. 그래서 목이 하나 있는데 이 토가 너무 이렇게 강하고 그 다음에 을목이 뿌리내려 마를 만한 데가 별로 없죠. 얼어 있고 조하고 이거 열토고 그러니까 이게 식신인데 실제로 이 식신이 힘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이거 관이거든요. 이게 남편. 그럼 이건 정관, 이거는 평관 이렇게. 이 평관 같은 경우는 자, 이 주인공은 어떻게 돼요? 아무 방대 없이 어느 날 훅 하고 쳐들어오는 게 이 평관이에요. 이 평관이 있으면 이게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식신이라는 거는
식신이라는 걸 우리가 목숨별이라고 해요. 수성. 목숨 숫자. 이렇게 수성. 수성. 근데 여기 힘이 없죠. 여기다가 또 신금이 옆에서 바로 아주 예리한 칼날로 이걸 을목을 어떻게 해요? 잘라내는 형국으로 되어 있죠. 열심히 충이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식신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몸은 아플 수밖에 없어. 이 구조로 봐서는. 자,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축술미가 이 형살이 있는데, 축, 술미, 형살이 있죠. 또, 축, 술미. 이 형살은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보면 여기 칼이 하나 있죠. 칼도자. 이 칼이 있다는 거는 이 형살이라는 건 큰 의미에서 보면은 이 칼이 있으니까 조종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길면 자르고, 그 다음에 짧으면 이때 가지고 길이를 넓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술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수술수가 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런 게 어떤 사고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에 대해서. 그리고 이 축술미는 뭐 무훈이형이라고 하죠. 은혜를 보는 거, 은혜. 그거는 여기 적용이 잘 되는 거 맞죠? 아니, 결혼해서 5년 살다가 죽으면 남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이거 무은지냐? 은혜를 모른다는 은혜를 모르는 5년 살았지만 물론 그래도 부부가 만났으면 자식들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나이까지는 서로 지켜줘야죠. 물론 남편이 뭐 죽고 싶어 죽었겠어요. 몸이 안 좋고 어떤 사고 자세는 안 물어봐요. 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사주로 봐서는 사고수, 어떤 수술수로 인해서 사망하신 거는 유추를 제가 해보는 거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사주가 기본적으로 이 계수 자체는 여기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에요. 요거 이제 겁재가 있죠. 이 사주에서 물론 이 겁재라는 건 내 돈을 언젠간 뺏어간다고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 겁재는 겁재야. 그러니까 비견처럼 내 편은 아니라는 거야. 급할 때는 이게 같은 오행이고 겁재지만 이게 약하니까 이런 데 도움이 돼요. 이 임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면 워낙 이 토가 많다 보니까 이게 지금 특히 편관이 많기 때문에 이 주인공이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이렇게 되는. 그리고 편관이라는 거는 저런 남편은 있어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편관이 이렇게 많으면 도움 안 되는 남편이에요. 이 정관이 나한테 제대로 도움 줄 수 있는, 즉 뭔가 잘 다듬어진 남자라고 보시면 되고, 이 편관은 다듬어지지 않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유희, 유흥, 재미 이런 쪽에는 모르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없다는 거예요. 이 편관은. 그러니까 내가 통제를 할 수 없는 남자가 편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깡패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편관이 많잖아요. 그런 이 주인공이 이런 그런 어떤 카리스마 같은 거 있잖아요. 편관들은. 그런데 오히려 반해버려요.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미쳤구나 그래. 왜냐면 야 그런 남자 만나서 어떻게 살라고 거기에 미쳐갖고 그렇게 벗어나지 못하냐 이렇게 상대편이 막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 편관이라는 거는 여자 사주에 편관이 있으면 그 현재 상태를 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가능성을 본다는 거예요. 가능성. 전환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인간성. 이거를 보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반려자로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 이 따님의 어머니, 친정엄마로 봤을 때는 속 뒤집어지는 거죠. 이렇게 결혼한다고. 누구나 다 그렇잖아. 안정적으로 제대로 된 직장 잘 다니고 있고, 그 다음에 월급 받고. 그래서 안정적인 어떤 그렇게 잘 꾸며져 있는, 즉, 그런 생활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는 걸 원하지. 누가 딱 데리고 왔는데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보니까 건들건들하고, 전혀 마음에 안 들거든. 그러나 뭐 딸이 좋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 편관이 있으면. 이 편관이 보통 일반적으로 편관을 취하면요. 그건 이제 고생길을 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 여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착각하시면 돼요. 이 관이라는 건 남자인데 이 정관이 있으면 이 정관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아주 잘 다듬어진 완성품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제대로 직장 있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를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 그게 정관이에요. 근데 평관은 그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할 때 평관이 이렇게 많으면 그 남자의 이게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 혹은 사람의 인간성이 좋다. 자, 그런 걸 판단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봤을 때 어떻게 돼요? 정말 어찌 보면은 비난받을 만하죠. 너는 아주 고생을 사서 하는구나. 이 말이 나올 만해. 평관. 근데 그렇게 해서 고생길을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돼. 이 자체가. 그건 어쩔 수 없어. 평관이 이렇게 되면 평관의 어떤 그 한 단면만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자, 그래서 한 5년 만에 이제 남편을 잃고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렸을 때 했던 거, 의상실에서 배운 거, 그죠? 수선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재봉 말이 좀 그러나요? 미싱이라고 해요, 미싱. 그거는 일본 표현이에요, 미싱은. 원래는 소잉 머신이에요. 소잉 머신. 바느지개라는 뜻이에요. 자, 미싱도 배우고, 가위질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꼬매는 거. 근데 그런 건 다 배웠잖아. 근데 그거밖에 할 게 없지. 근데 여기서,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잘 몰랐는데, 이제 본인이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아, 이게 내가 맞는 거구나. 그리고 이걸 하면서 내가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또 우연이 되는 거야, 내 스스로가. 근데 거기에 어떤 점이 그런 게 있냐면, 여기 지금 보면요. 이 화계 자체가 어떤 재주라는 뜻도 있어요. 기술이라는 뜻도 있고. 재주, 기술. 정의는, 이 화계살이, 거기다가 이 괴경이 있는데, 이 괴경은 이제 카리스마도 있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특수한 쪽에 어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달란트도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사주에 이제 8글자로만 보면은 금이 한자, 수가 두자, 목, 화, 토에서 목이 한자, 토가 4자니까 8글자 중에서 내 에너지를 빼가는 식신, 재성, 관성 이렇게 해서 4글자, 5글자가 되죠.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보이죠, 이 자체가. 그런데 이 지장만에 있는 에너지까지 다 합산해서 보면은 그렇게 아주 많이 약한 사주는 아니야. 그러니까 900점 만점에 자, 인성하고 본인 비경겁제 합해서 430점, 식신, 재성, 관성을 해서 470점. 그럼 뭐 거의 균형을 이뤘다고 볼 수 있죠. 약간 약한 사주입니다. 그런데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에너지 자체가 좋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백호가 있죠. 요 괴축도 백호이면서 이게 양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칼 쓰는 거, 칼, 가위 이런 거 쓰는 거. 그다음 임술도 마찬가지죠. 임술도 괴강도 되면서 이게 또 백호도 돼. 그러니까 이 살 중에서도 가장 강한 살이 여기는 다 몰려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당시는 어렵지만 군인 같은 거 하면 좋아요. 군인. 아니면 뭐 법원 요즘에 검찰청 같은 데 근무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 하면 딱 좋아요. 근데 뭐 그때 당시 환경이 이런 자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뭐 안 되고 어차피 이제 이런 일을 하면서도 본인이 기질이 강하니까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충분히 어떻게 발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벌어가지고 남매 다 결혼시키고 그러니까 얼마나 일을 많이 하시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요 사주로 봐서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요 식신이 좀 강해가지고 이 편관들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정리할 수가 없잖아, 이 자체가. 그게 좀 그래서 몸이 좀 아프다. 이렇게 되면 여기 수성, 이 식신이 이제 수성이라서 목성별인데 목성별이 너무 약해. 그래서 이 편관을 제어할 수 있는 게 식신제사라고 그러죠. 그게 좀 안 돼. 그래서 어차피 지금 이 구조로 봐서는 남편떡이 없어요. 남편떡이 없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 사주를 보면서
이게 이제 운도 좋게 흐르지는 않죠. 이론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재가 좀 없어요. 재가 없잖아요. 화가 없어, 화가. 여기 뭐 화가 언제 와요? 자, 이게 30년짜리 대운으로 크게 봤을 땐 내 평생에 재운이 없어요. 그러면 찾아보면은 요때 지금 화가 있었죠. 어렸을 때 의상실 근무할 때 이때 있었고 그 다음에 쭉 보면 없잖아. 그러면 자 식신도 약하고 식신 플러스 재성 이렇게 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요 본인이 달란트를 써먹겠잖아. 손재주 어렸을 때 배운 거지만 자 이거를 손재주를 계속 쓰다 보니까 사주에 재가 없으니까 돈이 없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게 여러 가지 인성이 발달돼서 돈 벌고 관성이 잘 발달돼서 또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명예를 가지는 이런 경우는 자기가 특별 손재주 요 을목이 손재주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요 화계 이런 게 있으니까 본인이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 배우는 한 10년 동안 그 의상실에서 일했으니까 웬만한 건 다 했을 거예요. 그때 그 정도면 이제 그 옷 만드는 것까지 다 가능했죠. 이런 상태를 다 갖춰놓고 나니까 다른 어떤 직장을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월급 많이 주는 데는 자리를 옮겨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딱 내가 어떻게 돼? 우리가 관우질, 가의질, 그 다음에 미싱 그거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그거 해야 되죠. 근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그게 손재주가 있는 걸 자기가 하면서 느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돈은 잘 들 수밖에 없죠. 몸을 고달팠지만 물론 이 기본적으로 좀 먼지도 많이 나고 그게 갇힌 생활이잖아요. 계속해서. 그리고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니까 실증도 났겠지만은 지금 그 두 자녀를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도움밥 찬밥 가릴 상황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오직 일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지금은 정말 가면은 일을 아주 깔끔하게 빨리빨리 해서 처리 잘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오면 그래서 월급이 아니고 본인이 이렇게 계산해보면 평균 한 400 정도 번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작은 게 아니잖아. 수천에. 그러면 그게 웬만한 연봉 보통 5천이, 6천이 그거 해봐야 그렇게 남는 것도 없어. 이것저것 뛰고 나면.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 알잖아.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또 신이 나고. 이 돈이요, 일하는데 돈을 주급으로 주면 더 기분 좋은 거 아시죠? 똑같은 돈이라도.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그때는 잠깐 좋은데 그 다음에 돈이 들어왔다가 확 빠져나가죠. 그러니까 우리는 월급 생활이 매일 기다리는 게 월급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월급날은 하루 그때 딱 들어오면 며칠 안 가거든. 그런데 이런 분은 어떻게 돼요? 이게 일 끝나고 몸을 고달퍼도 이렇게 돈 쉬는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기 와서 카드 끊는 사람이 뭐 없어요. 다 현금 주고 하죠. 현금 돈 쉴 때 웬만한 필요가 없으면 다 없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 딱 보고 느꼈는데 이 사주가 실제로 이 사주 구조로 봐서 쟤는 돈이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잘 쓸 수 있는 어렸을 때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도 그런 환경을 그대로 내가 쓸 수 있는 어찌 보면 남자가 일찍 돌아가신 거는 아니고 남편 복이 없고 정말 힘들었겠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요 이 자체가 보면은 달란트를 쓸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든가 그 시간을 줬다는 건 오히려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왜냐면 분명히 이 구조로 봐서는 이 편관이 이렇게 있으면요 남편은 속색이란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십성이 이렇게 어느 한 십성이 이렇게 많으면요 이건 부작용이에요. 부작용. 길작용이 안 일어나요. 거기다가 정관하고 편관하고 관사혼잡이 되어 있죠. 이러면 더 힘들어. 이렇게 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 선택하기도 헷갈리죠.
가능성도 봐야 되고 만들어지는 모습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거야. 근데 물론 이때 이제 선택할 때 제가 볼 때 이 평관 선택했으니까 가능성을 보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유추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미 지나간 시간에 아픔은 뭐 내가 잊어요 어떻게 그걸 계속 상기시킨다고 나한테 좋을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 사주 구조 봐서는 다 힘들게 돼 있어요. 여기 2020년을 보면 임수가 이렇게 와서 이 겁재가 들어오죠. 그런데 인이 들어오면요 이게 자 어떤 물이라도 다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이 흡입력이 엄청 강한 게 인목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그렇게 이 수가 많이 필요 없거든. 이 구조로 봐서 어차피 키울 나무도 없어. 그럼 이거 갖고는 내가 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야. 올해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저 7대운이니까 신축대운이 와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야. 똑같이 지금 그리고 요 기술 요게 디테일한 거 마무리 작업 같은 거 잘 할 수 있는 게 이게 뭐가 있냐면 현침살이 현침살. 이 현침살이 있으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남한테 신세 안 주고 그리고 완벽하게 거의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현침살이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여기 수정관에 셋, 넷, 5개나 있어. 그러니까 첫인상 봤을 때 이렇게 지저분하고 막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뭘 봐도. 그리고 물건 하나 하더라도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한다는 게 바로 이 현집사.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자기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쓸 수 있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남은 시간 정말 차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좀 마련하고 그 다음에 여유를 좀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 그것만 하시면 좋은데 본인은 아직까지도 내가 그렇게 살면 그걸 내가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옛날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면 그래서 그건 괜찮다. 이제는 다 정리하시고 돈 쓸 때도 별로 없지 않느냐. 그래서 시간 좀 가지시고 휴일날 꼭 쉬시고 운동도 하시고 산에도 가시고 그 다음에 평상시에도 자주 오시는 분들 계시니까 그때 차 한잔 넣고 조금 쉬어서 하시는 것도 이제 좋지 않겠나. 제가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런 사람들은 운이 필요 없다는 거야. 이 자체가 기본적인 거에서 한번 충격을 줬죠.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의 영향을 안 받잖아. 한 3평짜리 수선하는 데서 무슨 운이 어떤 운이 따라요? 운이 와서 대박 날 일이 있을 그건 없잖아. 내가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 주어진 달란트를 잘 활용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한 먼저 말씀드렸죠. 돈을 아무리 쌓으면 뭐 할 거야. 하루하루 매일 이 보람을 느끼잖아. 목은 아프고 몸은 고달퍼도 이 현금을 쉬잖아요.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있을 수 있잖아.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 그래서 오히려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매일매일 돈 쉬는 맛이라도 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순간적으로 행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면서 큰 충격을 받았는데 남편을 잃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막막할 때도 있었지만 본인이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바람에 지금 이제 말년에 많은 시간 좀 갖고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옥수선의 최고 부분을 오늘 제가 한번 소개하면서 수업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